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화의대의 정우식입니다. 네, 어르신들도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또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현재 고혈압으로 앓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고혈압이다. 예, 얼추 봐도 한 30% 이상은 되는 것 같네요. 여기 또 전혀 본인이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반수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고혈압이 있을 때 발기부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고혈압이 있다면 당장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혈압이 뭔지는 좀 아셔야 되겠죠. 고혈압이라고 그러면 단순히 혈압이 높은 건데, 수직기 혈압이 위가 140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130하고 80 이상이면 이제 고혈압 전 단계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럴 때부터 내가 이제 고혈압이 왔구나라고 본인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발기부전은 앞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지만 성행위가 안 될 정도로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 보통 발기부전이십니까 하고 얘기하면 아예 아니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발기는 잘 되는데 그 성관계를 못한다. 성관계 못하는 게 발기부전입니다. 발기가 처음에 시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시작은 된다 하더라도 유지가 안 되면 그걸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발기부전증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속이 안 되면 그건 내가 발기부전증을 앓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혈압하고 발기부전증하고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보통 사람한테는 발기부전증이 10명 중에, 이건 좀 심한 발기부전증이에요. 그게 10명 중에 1명꼴로 있다고 치면 고혈압 환자에는 1명 반 정도가 발기부전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고혈압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발기부전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10명 중에 한 7명이 발기부전증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발기부전증은 만족스럽지 못하는 발기를 내가 갖고 있다. 아주 경도의 발기부전증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7명, 10명 중에 7명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세히 나눠보니까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그런 발기부전증은 거의 반수에서 앓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발기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이 있는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발기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 중에 거의 반수가 41% 환자가 고혈압을 앓고 있고,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5명 중에 1명꼴 정도인데 반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고혈압 환자 2명 중에 한 사람 이상은 심한 발기부전증을 앓고 있다. 그 다음에 발기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3명 중에 한 사람 이상은 고혈압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두 질환이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이유는 그럼 뭘까? 결국 고혈압이나 발기부전이나 생기는 그 원인이 같다는 겁니다. 아까 앞서도 쭉 설명드렸지만 음경이라는 기관이 하나의 큰 혈관 같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혈관입니다. 혈관이기 때문에 일반 고혈압이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라면 음경으로 가는 혈관도 막혀서 결국 발기부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피세포의 기능이 나빠져서 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는 고혈압이 있을 때 혈관이 막혔지만 혈압이 높으면 그나마 음경으로 혈액이 잘 공급이 돼서 발기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 약 때문에 이제 혈압이 낮춰지겠죠. 혈압이 떨어지면 그 다음엔 음경으로 가는 혈액도 줄어들게 돼서 발기부전이 오히려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어서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혈압약 중에 또 몇 가지
이뇨제라든가 또는 베타 차단제라는 약이 있는데 그런 종류를 먹으면 그거는 더 발기를 더 약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혈압으로 약을 먹으실 때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린다시피 이런 음경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거대한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막히면 이 발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피가 잘 안 돌아서. 이거 이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라서 그냥 넘어가고, 고혈압일 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역시 발기부전을 초래하게 된다. 두 질환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처음에 설명이 나왔지만 여기 제일 조그만 게 음경으로 가는 혈관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심장으로 가는 혈관, 다른 혈관들의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들 중에 이런 아주 조그만 그 모세혈관들 빼놓고요. 그래도 어떤 기관으로 가는 혈관 중에는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제일 작습니다. 따라서 발기부전이라는 증세가 제일 먼저 어떤 혈관에 병이 있을 때 발기부전이라는 증세가 다른 질환보다 더 먼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기부전이라는 증세가 나타나면 단순히 발기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놓고 계셨다가 발기가 안 되면 다른 병이 있는지도 꼭 검사를 맡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나한테 고혈압이 있고 발기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우선은 아까 당뇨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혈압 자체가 좋아져야, 고혈압이 좋아져야 발기도 마찬가지로 좋아지겠다. 앞서서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따라서 일반적인 고혈압 치료를 열심히 하셔서 운동을 하고 식생활도 개선하고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것이 우선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다면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잘 알으셔서 이 약이 그 약 자체 때문에 혹시 발기가 더 나빠지지 않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가셔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고혈압 약제가 혹시 이뇨제나 또는 베타 차단제 이런 약제가 아닌지 확인을 받으시고, 어쩔 수 없이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발기부전보다는 혈압 낮추는 게 여러분들 생명보존에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먹으시고 그 다음에 발기는 발기대로 따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바꾸실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약제들을 조금 교환하시는 것도 발기를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어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약제들은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어떤 약제는 발기를 좀 도와주는 그런 약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약제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는 게 또 중요한 하나의 그 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한 5가지 정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고혈압 환자한테 먹으면 안전한가? 안전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앞에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행위 자체가 혈압을 좀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그런 혈압 상승 효과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제들이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는, 그것도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이상의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이런 약제들을 다 써봤는데 대부분들이 다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이런 약제들을 복용하시는데 큰 두려움을 가지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고혈압 말고도 이제 심장병을 같이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런 그 허혈성 심장병 때문에 질산염제제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그런 약제가 있는데 그런 약제를 복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꼭 반드시 알고 계셔서 그 약하고 함께 복용하면 그때는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일반적인 그냥 흔히 먹는 고혈압 약제하고 같이 먹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여러분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여기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말씀드릴 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또 약을 드시죠. 근데 그 약제들 중에 그 알파 차단제라는 약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약제를 같이 복용할 때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져서 어지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약제하고 같이 복용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